중하위권은 제가 수준별을 좀 낮춰놨는데요. 중하위권은 상위권.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도 있어. 내가 수학을 정말 해보고 싶어. 그런데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 가서 기웃도 저걸 보면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착각이에요. 나한테 맞는 공부가 있는 거지. 그 선생님들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이라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개념학습부터. 뭔가 이 개념학습이라는 게 되게 길진 않아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상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출과 실전 연습 단계로 가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기출에서만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위권 그냥 공부의 시작이에요. 책과 일단 가까워지세요. 앉아있는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어떤 학생이 TV 프로에서 이 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한대요. 근데 성적이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방송국에서 관찰 카메라를 들이민 거예요. 24시간. 근데 그 관찰 카메라를 보는 모든 사람이 공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다 느끼고 있는데 본인만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공부하려고 앉으면 일단 세팅을 하네. 책상 위에 시계 놓고 핸드폰 놓고 세팅을 해 예쁘게. 그리고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갔다 와. 그리고 앉았어. 책을 폈어. 화장실 갔다 와. 이러고 있는 거야. 책을 보는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게 다 아는데 본인만 못 느끼죠.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다른 학생들과 공부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늦는다면 늦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뭐 자존심인가?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1등 하다가 고1 때 1등 하다가 고3 때 떨어지면 어쩔 건데.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고3 때 내가 혹시 알아? 정시로 서울대를 갔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건 누구도 모를 일 아닌가? 안 해본 거였으니까. 제대로 했는데 나한테 공부에 재능이 있었어? 모를 일이잖아. 그냥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단정지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야 됐어. 너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아. 운동이나 해. 기분 나쁘죠. 막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 내 보란듯이 성공해보고 싶지 않아? 수학 시간, 제가 뭐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수학 공부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밑에 적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다른 시험이 대학 국어 능력 시험 아니잖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그 수학이 아니겠지만 수학 공부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공부 좋은 습관을 좀 어린 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좋은 습관들을 좀 많이 길들여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왜?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건 맞아요? 아니면 끌려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요즘은요, 대학이 원래 저 대학 다닐 때는 오래됐죠. 대학 다닌 지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다녔으니까. 예. 근데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했거든요.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은 마치 대학이 고등학교화된 느낌? 대학 가서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예전에 영어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선지가 있었겠죠?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선지가 있었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목표를 현실 수준에 맞추고 현실 수준에 맞춰서 낮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근데 그 문제를 맞춘 학생들을 제가 혼냈어요. 이게 반비례예요. 정답은 그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후자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목표 높게 잡고
그냥 열심히 달려서 그 목표 이뤄봐. 못 이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야. 왜?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이 가진 일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성만 제대로 되면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래도 아니야, 대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냥 지원만 해도 뽑아주는 대학은 갈 수 없잖아. 그런 목표를 높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따른다고 해 거기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요행. 아니면 남 거를 부러워하는 거. 그리고 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우와 신포도 얘기 알아요? 여우가 포도나무 밑에서 깡충깡충 뛰잖아요. 근데 돼요? 안 되죠.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아, 저거 신포도야. 해봤나? 그러니까 지가 못한 거는 아쉬운 거야. 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있지 않을까? 정말 없겠죠. 여기 청송, 영양 여기에는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회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하나가 정복되고 나잖아요. 이게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요. 영어도, 국어도, 탐구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성취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먹먹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재수를 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줬잖아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재수를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수 전에는 수학을 3등급 받았어요. 근데 재수에서 수학이 2등급 된 거예요. 올랐죠. 그런데 탐구가 떨어졌네. 그래, 본인이 뭔가 집중하면 올라가. 근데 이게 시소야. 다른 과목 떨어져.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경험 없었나요? 국어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다음번 전국연합 보기 전까지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국어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국어가 올라갔어. 그런데 수학이 떨어졌네. 그런데 올라간 것만 기억해. 떨어진 건 기억 안 해. 그래서 이제 수학이 떨어졌으니까 수학을 또 막 해. 그래서 수학이 올라갔어. 그랬더니 국어가 또 떨어지네. 그래도 수학 올라간 것만 기억해. 그래서 나는 수학도 잘할 수 있고 국어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고3 되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를 해도 이런 시소 공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과목별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딱 구체적으로 뭔가 잡고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뭔가 쌓이긴 쌓이지만 얕은 지식들. 그러니까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거는 너무 잘 되는데 나머지 3점짜리 어려운 거 4점짜리 쉬운 거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목표, 계획 이런 것까지도 다 구상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뛰어드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